자, 영화 대충 봤는데요.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이 김태리 배우가 맡은 혜원이라는 이 주인공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너무 바쁘게 생활했는데 그러다가 잠시 시골 고향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도망치자마자 이제 그 눈밭을 이렇게 걸으면서 먹었던 게 바로 배추로 만든 국이었죠. 그래서 배추국을 만들고 이제 고향 친구들 만나요. 근데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 고향이 좋아져서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밭에서 심을 작물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집도 고치고 하면서 이제 고향에 점점 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여름이었는데 이제 재하라는 남자인 친구와 같이 다슬기를 잡고 수박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왜 재하가 서울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재하는 서울을 떠난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혜원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자기도 고향에서 자랐는데 자기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혜원이 엄마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떠났는데 점점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이 고향이라는 게 힘들 때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고향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화 내용인데 영화를 본 소감을 저희가 이제 환경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했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영화에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직접 농사하고 그리고 직접 재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와 다른 시골의 환경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영화를 봤던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항상 바쁘게 생활하고 뭐 정신 없이 그 주변에 있는 것 돌보지 않고 맞아요. 사는 게 깨달았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좀 간단하게 생활하고 중요한 생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도시는 너무나 네. 바쁘고 그리고 정말 스스로 모든 바쁜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농촌에서는 사실 정말 몸 하나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농사를 바로 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음, 바로 뭐든지 요리를 해도 되고. 그런데 도시는 참 바쁘고 정신없다는 거 알려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세일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재밌게 봤어요. 엄청 좋았고 네. 재밌었고 그리고 갑자기 시골에 살아보고 싶어졌네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요. 특히 제 취미는 요리라서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음. 와, 너무 좋았겠네요. 정말 요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네, 보면서 배고팠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너무 저도요. 배고팠. 예, 그 감자빵요.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감자빵.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할, 네, 나다. 아,
네, 저도 그 영화를 재미있게 봤는데, 실은 제가 시골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어, 음, 앞으로 아니면 제가 나달아서 시골 살 수 없어요. 실은 시골이 중하고 이렇게 변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시골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 금태리가 그 영화에서 농업하는 게 모든 거 직접 하는 게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도시는 도시에 살게 하는 게 힘드는데 편리해요. 제 생각에서. 여기 도시에서 부스 있고 그리고 계기 많이 있어서 우리 삶을 편하게 살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농촌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도시의 편리함에 너무 길들여져서 농촌에 가면 편의점도 없고 음, 배달도 못하고 네.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음. 그리고 농사도 힘들고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또 영화를 보면은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리틀 포레스트에 나온 이제 환경 개념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리틀 포레스트 속에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 봄 순서로 계절마다 7개 음식들이 등장했어요. 눈치챘어요? 총 28개의 음식들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몇 가지를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나다. 무슨 음식이 제일 먹고 싶었어요? 영화 보면서? 네. 메주국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 색깔이 그리고 먹으면서 저도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진짜요? 보면서 먹고 음. 싶었어요. 방금도. 배추국 방금도 진짜 잘 끓여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에다 그러면 음. 셀러는 저는 네. 수제비요. 너무 수제비. 궁금해요. 그 맛을. 어떤 네. 맛이냐면요.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음, 쫄깃쫄깃한 반죽에 이제 조금 얼큰한, 조금 매콤한 국물에 이제 먹는 야채들이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정말 먹고 싶어요, 저도. 딱 겨울에 지금 먹으면 딱 좋은 음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야. 마야는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네. 저도 소제비 한번 먹고 싶어요. 수제비요. 수제비가 인기가 많네요. 저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꽃을 먹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장식이라 생각했는데 꽃을 다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어, 그래서 이제 여름에 빵, 식혜, 수유나무잼, 우스터 소스, 누텔라, 나물 이런 거 나왔고 가을에 이제 고구마 말랭이, 푸성기 볶음, 집청동 오리구이 이런 거 나왔고 겨울에 이제 수제비, 그다음에 찐빵 이런 거, 케이크 아니면 떡 이런 게 나왔고 봄에 파스타 이게 배축꽃이에요. 배축꽃. 배축꽃으로 만든 파스타랑 양배추 케이크랑 양파 스프 이렇게 뭐 한식, 양식 다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특징을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제철 식재료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겨울이면 겨울에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자연 재료들을 이용했고, 여름이면 또 여름에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했고. 이게 여러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비닐하우스를 안 쓰잖아요. 그쵸? 비닐하우스를 안 쓰면은 어때요? 여기서 온실가스나 아니면은 전기, 이런 연료를 때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확실히 지구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완전 추운 겨울인데 수박이 먹고 싶어서 비닐하우스에 수박을 재배하려면 그만큼 수박이 자랄 수 있을 만큼 온도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다 환경을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환경 보호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김태리가 친환경, 그러니까 무농약, 거의 농약을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식물들, 작물들을 키우잖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벌레나 해충 이런 것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흙을 보호하고 그리고 식물들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텃밭을 활용하는 거예요. 집 앞에 아니면 집 근처에 밭에서 아주 쉽게 식물들을 심고 아니면 작물들을 키워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리치 포레스트 속 음식들이 막 어디서 막 멀리 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 환경 그대로에서 가져와서 해 먹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식 위주예요. 고기가 거의 안 나오죠. 거의 대부분이 야채 아니면 과일 위주의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치 포레스트 속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핵심은 이건데요. 여러분, 음식이 내가 먹는 밥을 먹는 이 식탁까지 오기까지 엄청나게 멀리서 오는 음식들도 있고 아니면 김태리처럼 텃밭에서 기른 음식도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한국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해 오죠. 뉴질랜드에서는 키위를 수입해요. 중국에서는 옥수수를 수입해요. 미국이랑 브라질에서는 또 감자랑 오렌지를 수입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마야,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문제점? 그거 에너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비행기는 비싸니까 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로 몇 달 동안 올 텐데 그동안 감자가 썩지 않게 하려면 거기 나름대로 화학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배가 운영되려면 연료도 쓰고 그리고 배가 지나오면서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잖아요. 이게 큰 배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에는 밑바닥에 이런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어요. 따개비는 조개 같은 것들이에요. 바다 생물들이 큰 배 바닥에 이렇게 붙어버리는데 이게 붙어버리면 문제점이 뭐냐면 미국의 바다에서 출발했을 때 미국 바다 생물들이 큰 배 바닥에 붙어서 한국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한국에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해양 생물이 한국 바다로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죠. 한마디로 어지럽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 먹이사슬이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유해종이 나타나서 바다를 더 오염시키거나 이런 식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푸드 마일리지거든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뭐냐면 먹을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서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미국에서 감자를 수입했을 때 미국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이 감자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것을 푸드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표냐? 식재료가 생산, 그리고 운송, 그리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 환경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계산법이 있는데 식품의 양, 그러니까 톤 단위로 나타냈거든요. 식품의 양 곱하기 거리, 킬로미터 해가지고 푸드 마일리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수입하고 멀리 수입할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높겠죠. 한마디로 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리틀 포레스트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이 바로 내 집 앞에 텃밭에서 직접 식재료를 길러서 직접 요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푸드 마일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 푸드 마일리지 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푸드 마일리지가 뭔지?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운송을 하니까. 그러면 살충제나 방부제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당연히 사람한테도 해롭고 환경에도 안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동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켜서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되게 멀어요. 차로 4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만 나는 과일이나 채소 아니면 곡식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거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엄청 많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감자를 수송하는데 배로 오기 때문에 아마 뭐 1-2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길면 포장도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포장 재료에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환경에 주는 부담이 큰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로컬 푸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곳 근처, 여기서는 범위가 100km 이내예요. 100km 이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먹자. 이게 바로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내가 막 필리핀 망고가 먹고 싶어서 필리핀에서 망고를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망고가 없으면 그냥 대신 우리 집 근처에서 생산된 뭐 예를 들어서 참외를 먹자 이런 식으로 대신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로컬 푸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운동, 바로 지역 시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농협이라고 로컬 푸드를 파는 직매장이 있어요. 직매장이 뭐냐면 농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요. 그러면 바로 마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푸드 마일리지가 줄어들겠죠? 원래 보통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도매랑 소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사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사고 이게 나중에 마트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푸드 마일리지가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지역 시장을 같은 경우에는
농부들이 직접 와서 팔거나 아니면은 바로 직매장으로 팔기 때문에 확실히 푸드 마일리지가 줄어들죠. 카이로에도 이런 지역 시장이 많이 있죠. 어때요, 셀람? 많이 있나요? 이렇게 바로 살 수 있는?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아,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트가 더 많나요? 이런 시장보다? 아니요. 네, 저희는 그 시장으로 가요. 마트 아니고. 시장. 네, 근데 시장엔, 네. 매일 아침에 농부들이 그 차를 자기 차를 타고 음, 저기 다녀오고 아, 네. 그걸 팔려요. 네. 아, 네. 아, 맞아요. 농부들이 직접 팔기도 하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운동은 뭐냐? 아, 이거. 미국에서는 이렇게 뉴욕에 그린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지역 농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의 손질이 안 된 자연 상태 그대로의 그런 식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 와서 팔기도 하는 이런 시장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로컬 푸드 운동. 텃밭 가꾸기예요. 텃밭. 마치 리틀 포레스트 속에서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텃밭을 가꾸면은 굳이 내가 마트에서 안 사도 집 앞에서 방울토마토 키워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배추도 키워서 먹어도 되고 훨씬 환경도 보호되겠죠. 아무래도 방부제도 안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화학 물질도 안 써도 되니까 환경도 보호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무농약 식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재배하는 많은 농장분들은 헬리콥터에서 농약을 막 뿌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땅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농부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재배한 식품들을 구입하는 게 확실히 환경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철 음식 먹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을이니까 어때요? 한국에서는 가을에 옥수수, 감, 무화과, 석류, 배, 토마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을에는 가을에 나는 식품을 먹자. 이게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굳이 겨울에 여름 음식을 찾지 말고 여름에 겨울 음식 찾지 말고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면 환경을 좀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오늘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느꼈는지 한 명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부터 한번 해볼까요? 민송 씨 말했던 것 듯이 우리가 계절마다 그 계절에 농업할 수 있는 식물만 먹고 너무 멀리에서 수입하는 식물 먹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집 주변에 농업하는 게 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너무 작은 곳을 감자, 토마토 농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실천을 하면 확실히 푸드 마일리지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는 지금 제철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 제철 음식에는? 겨울에는 고구마. 고구마, 음, 그리고 고구마 말고요? 또 있어요? 많이 귤. 있는데. 어,
귤 아, 그리고 오렌지. 귤. 오렌지. 아, 겨울에 오렌지가 나요? 네. 네. 그래, 그렇구나. 와, 몰랐네요. 1년 동안 제일 맛있는 오렌지와 귤이 겨울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그럼 이번에 가서 오렌지를 먹어야겠네요. 그쵸? 네. 이번에 가서 오렌지를 꼭 먹기로 할게요. 그리고 네. 또 귤, 오렌지, 고구마 말고 또 있나요? 겨울에. 여름에는 수박이랑 망고. 음, 망고. 와, 망고도 나구나. 저 망고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망고를 못 기르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마야 해볼까요? 제가 수입된 음식을 사는 대신에 그 로컬 푸드를 살 거고 제철에 맞는 먹거리도 제가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실천하고 있어요? 네. 오. 저는 실천한다고 하는데 또 겨울 되면 이상하게 수박이 제일 먹고 싶더라고요. 수박이랑 망고. 그래서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실천해야죠. 맞아요. 음, 네, 고마워요. 발표해줘서. 마지막으로 셀완. 네. 집에서 근처에 있는 제품 아니면 음식들을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아니면 수입된 물건들을 먹는 대신에 아니면 구입 하는 대신에 그냥 근처에 있는 곳들이 사거나 아니면 직접 농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셀완은 직접 농사를 할 생각 있나요? 제가 이미 농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민트를 아, 농사하고 있어요. 민트 그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와, 다른 것들이 대박인데요? 있는데 지금 생각 안 나요. 네. 진짜요? 와, 네. 대단한데요? 저는 집에 예전에, 어, 정말 어렸을 때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날 줄 알고 수박씨를 심었는데 아무런 싹도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나서는 방울토마토를 한번 심어봤는데 진짜 이만한 거 자라고 못 먹었어요. 충분히 크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근데 민트를 키우면 되게 요리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좋은 음,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고마워요. 생각을 들어봤는데, 다 생각을 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 이렇게 영화도 보고 수업도 하고 나니까 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네. 어, 다행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좋아요. 오늘도 함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서 재밌게 놀고 활동도 하고 한번 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